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살펴볼 코인은 리플입니다. 리플 현재 루나 사태로 인해서 바닥권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결국엔 리플은 동전주가 아니라 지폐주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화면 하단에 보이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일단 리플 좀 차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사실 이 하락이 정말 아쉬웠어요. 저는 이게 사실 루나 사태로 인해서 루나 UST가 디페깅이 깨지면서 이 하락이 나왔고, 하루 이제 좀 진정하는가 싶더니 지지라인을 무참히 깨버리고 또 비트코인 다 밀리면서 나왔죠. 루나 사태가 결국에 비트코인 시장에 좀, 이 가상화폐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던 게 뭐냐면 신뢰성 문제예요. 그 부분에서 좀 전체 시장 투심이 좀 악화되면서 리플도 그 영향을 받아 이 지지라인들을 무참히 2개나 깨고 내려왔어요. 충격으로 이렇게 꼬리까지 그리면서 한번 깨려고 하기도 했었고요. 어쨌든 500원짜리는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 이때 이것만 없었어도 사실 이때 바닥 찍고 지지하고 나서 매수 타이밍이었거든요. 사실 이거 신규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신규로도 단타 구간이 딱 나왔었어요. 좀 지켜보고 있는 상태에서 터져가지고 좀 아쉬워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단타를 들어가는 건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지금 워낙에 위로 막 움직이는 코인들이 많은데 굳이 이 자리에서 살만한 이유는 없어요. 어디 자리에서 사면 좋겠냐? 스무스하게 지금 사실 거래량이 그렇게 막 터지면서 이 리플이 떨어진 게 아니다 보니까, 이때 루나 사태는 뭐 다 터졌어요. 이 정도 뭐 그렇게 터진 것도 아니에요. 평소 2배 정도 터진 거라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떨어질 때 거래량이 그렇게 터지지 않으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다라기보다는 SH 관련 소송 때문에 투심이 좀 아무래도 리플이 안 좋다 보니까 그냥 지지라인 확인하러 왔던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00원짜리 지지를 좀 확인하고 있는데 당장 이 자리까지는 좀 회복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636원이 지난 하락이 나오고 나서 초바닥 찍고 쌍바닥 찍고 다시 반등이 나왔던 중요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자리는 와줘야 얘가 좀 상승할 의지는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636원. 630원에서 40원 사이 있죠. 이 자리는 좀 회복을 하는 게 중요하고, 사실 뭐 거래량이 그렇게 터지면서 급격하게 빡 올라가고 이런 모습을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왜? 소송 때문에 SH. 당장은 그냥 슬쩍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다 슬쩍 이렇게 올 건데, 중요한 게 이 여름이에요. 여름에 어쨌든 이렇게 슬쩍 올라가다 보면요 121선 내려올 거고요. 121선이 보통 이제 이 자리까지 왔을 때 730원 이 자리까지 오면요, 이 730원 또 어느 자리예요? 이 지옥의 한 2주 정도? 이 사이에서 단타 구간도 많이 나오긴 했지만 이게 작은 봉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작은 봉이 아니라서 그냥 슬쩍 단타 구간이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 사이에서 가두리 하다가 결국에는 폭발시킨 자리이다 보니까 이 자리를 좀 일단은 회복을 좀 해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원래 루나 사태 나오기 전에 노리고 있던 자리기도 했죠. 그래서 여기 자리까지는 슬쩍 올라오면서 흐름이 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의미 있는 상승 흐름을 보이는 게 이 730원대 돌파가 나와줘야 이게 상승 추세로 좀 전환이 됐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확정적인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좀 와줘야겠죠. 이 자리 오면 충분히 무난하게 1,000원짜리. 원래 리플은 동전주일 수가 없어요. 사실 리플을 이렇게 가격을 눌러왔던 게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굉장히 괜찮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좀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고, 그런 이유가 리플의 가격을 눌러왔던 요인이 뭐예요? SH하고 소송 때문이죠. 2020년 12월 22일 이날 SH가 리플의 임원을 상대로 소송을 때렸죠. 리플은 증권이야. 그러니까 우리 손에서 쭈물쭈물해야 돼. 라는 게 골자인데, 이때가 이렇게 소송 이슈 나오고 이렇게 떨어진 이때가 너무 아쉬운 게 이 상태였거든요. 즉 바닥권에서 정배열 전환하면서 스무스하게 돌파 나오고 거래량 붙어주면서 돌파가 나오고, 한번 이제 눌림목 구간 주고 나서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올 상태였는데 이걸 무참히 얘네가 눌러버렸어요, SH가. 그러고선 상승하기 전 다 반납하고 잠깐 반지하 살짝 갔다가 이때 막 리플 지폐 만들자 이런 전 세계적인 붐이 일어나서 한번 거래량 뚝 찍었다가 대세 상승이 나왔지만 사실 이 상승이 이때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랬다면 이 상승이 이때 나왔다면 지금 이 고점 2,500원 이 자리가 아니라 4,000원대에 왔어요.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그 아쉬움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사실 소송 관련해서는 걱정하지 않아요. 패소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SAC가 지금 하는 게 뭐예요? 시간 끌기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얘네는 리플 죽이기가 목적이지 소송 관련해서는 어차피 지게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지는 거라기보다 합의를 하겠죠. SST 전 국장인 흰문 국장이 한 연설을 하면서 이더는 증권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더하고 구조 똑같은 게 뭐예요? 리플이에요. 즉 리플도 증권이 아니다 라고 리플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SAC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 연설문 우리 제공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리플은 얘네 안 준대요. 그 법원에 말했죠. 법원이 그래서 야 니네 그거 줘. 법원 명령이 내려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AC 뭐라고 했어요? 이거 기밀문서야 안 돼. 그래서 그게 기밀문서가 아닌 이유를 리플이 반박을 해서 제시를 했고 그걸 또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SAC가 지금 땡깡 피우고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어쨌든 3월에 나왔던 소송 결과도 그렇고 중간 결과도 그렇고 결국에는 SAC 측이 불리하고 리플이 좀 더 우세하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지들이 알아서 합의를 할 거예요. 결국에는 리플한테 불리한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예상되어 있는 만큼 소송 관련해서 기간이 길어지는 게 문제지 이 하방 압력, 가격 하방 압력 줬던 게 기간이 길어졌던 게 문제지 패소할 거라고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 이게 기간이 길어진 게 정말 문제인 게 원래 2021년 말에 끝났어야 돼요. 늦어도 올해 초에 극초반에 끝났어야 되는 게 이 SAC가 계속 늦장 부리고 그래가지고 이러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어쨌든 끝나는 게 예정이 되어 있고 여기서 더 늘릴 건덕지도 없고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리플을 신규 매집을 했다면 모르겠는데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이런 기술적인 흐름보다는 리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리플이 탄소 시장에 1억 달러를 투자하고 리투아니아 송금업체인 핀테크 기업하고도 제휴를 맺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리플이 탄소 시장에 1억 달러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친환경 코인으로 좀 자리매김하려는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트위터 공식 채널을 통해서 어제 10시에 얘기를 했고요. 지금으로부터 12시간 전에 리플의 고품질 탄소 배출권 인벤토리 구축, 유엔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증권거래 업체인 젠지닷컴 및 캐나다의 클린테크 기업 카본큐어 같은 탄소 제거 회사에 투자, 탄소 배출권 대체 불가 토큰을 위한 개발 툴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계획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게 리플이 이런 탄소 배출권 이런 투자를 하고 이런 친환경 코인으로 좀 거듭나려고 하는 이런 이미지 메이킹을 하려는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넬넷 신재생 에너지하고 4,400만 달러 규모의 환경사회 지배구조 공동투자 펀드를 마련해서 넬넷의 태양 에너지 개발 사업에 투자한다며 이를 통해 35년 동안 150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힌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계속 자기네 친환경 코인이다 이런 쪽으로 이제 이미지 메이킹 하면서 자리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얘네가 또 리투아니아 소재의 온라인 글로벌 송금업체인 FINCI하고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는데 그 파트너십을 통해서 리플 활용 국경 간 결제, 네트워크 리플렛을 통해 기업 간 결제 이거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리플이 리플렛을 통해서 고객한테 저비용으로 빠른 속도로 송금을 제공을 하고 유럽에서 이거를 이제 토대로 얘네가 가는 게 유럽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럽 쪽에서 이제 입지 좀 확대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리플은요, 예전하고 위상이 달라요. 예전엔 좀 무시받고, 짤랭이 이러면서 좀 조롱받고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리또속 하면서도 이 리플을 손 놓지 못하는 이유가 이미 메이저 코인입니다. 코인 마켓캡 기준 시총 6위에 해당하는, 이제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위치까지 성장한 코인으로서 본인들의 생태계 환경도 계속 넓혀가고 구축을 하고 활용도를 높여서 계속 성장해 나가려 하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 친환경 프레임까지 만들어 놓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얘네 300여 개의 금융기관 세계 300여 개 그리고 해외 송금업체 중심으로 리플넷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자금에 대한 부분이
압박을 더 이상 주기가 어려운 부분이 생긴 거예요. 예전에 SEC가 지금 이더를 안 건드리고 리플을 건드린 이유도 어떻게 보면 이더는 너무 미국의 메이저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2등 코인이니까 1등은 비트코인이고 리더를 건드리고는 싶은데 건드릴 명분도 없고 얘네 힘이 너무 커. 왜? 메이저 자금 여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연관돼갖고 막 ETF 나오고 난리 났으니까 투자하고 이거 건드릴 수 없으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리플 만만하니까 건드린 거예요. 건드렸는데 리플이 너무 커져버렸네. 더 이상 리플을 무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결국에 리플은 소송 관련해서 좋은 이슈 나와줄 거고 기술적으로도 이 소송 관련 압박, 가격,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던 이 이슈가 긍정적으로 해결된다면 결국에는 이 리플은 1,000원짜리 회복은 당연하고요. 아니 너 앞에서 내가 1,000원짜리 이거는 집해주라고 얘기를 했죠. 결국엔 당연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신규 들어오신 분들은 뭐 걱정 없이 지금이 매수 저가 매수 기회인 자리인데 문제는 보유하신 분들이겠죠. 적게는 이 1,500원에서 이 사이가 좀 많고요. 물리신 분들. 그리고 이제 길게는 조금 더 멀리 2018년도에 매매를 하셔서 좀 물려 계신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자,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대응이 좀 필요하죠. 사실 일단 2018년 이때 사신 분들이 아직까지 시장에 계시다는 점에서 일단 박수 드립니다. 잘하신 거예요. 잘 버티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다만 이분들이 왜 여태까지 손절을 못하고 갖고 있냐. 이때 본전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이 상승 나왔을 때 사실 매도할 기회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못한 이유 본전 생각나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렇게 미친듯이 올라오니까 4천 갈 것 같은데 5천 갈 것 같은데 이런 마음에 매도를 못했어. 그래서 지금 다시 좀 좌절의 기간을 1년 정도 지금 보내고 계신데 준비를 했어야 했어요. 이 시간 동안. 자, 준비를 어떻게 하냐. 그 화면 하단에 보이는 핸드폰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구독자 카톡방 입장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들어오신 분들 제가 단기 종목들 위주로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칼본 네트워크 700만원 수익이 나셨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루나 손절해서 남은 현금 갖고 계시는 거 이제 다른 코인들 해갖고 다 갖고 계신 거 현금화 해갖고 2천만원으로 하시는 거예요. 거의 풀 매수 때리고 계시죠. 이분 이제 메탈도 마찬가지고 이분도 1200만원 그 전에 투자금이 얼마인지 말해드리지 않을게요. 좀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루나 사태가 터지고 나고 오셔갖고 좀 수습이 안 되는 상태라 손절을 권유드리고 나머지 현금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진리카 갖고 계신 분도 평단 낮춰 매도했죠. 이 메탈도 평단 낮춰 매도해갖고 이분 같은 경우 마이너스 2천만원 했던 건 1,000만원 만들었어요. 자, 단기 종목으로 수익이 나요. 자, 일단 당장 오늘 내가 100만원을 벌어요. 단기 매매해서 자 그럼 절반 뚝 때려서 50은 재투자하려고 킵해둬요. 또는 막 2만원 떼갖고 치킨 사드셔도 괜찮아요. 일단은 그러면 현금 비중이 일단 늘어났죠. 그리고 이 50만원은 뭘 하냐. 리플을 조금씩이라도 손절을 해요. 그럼 이 리플 갖고 계신 분들이 사실 비중이 좀 커요. 이게 이때 당시에도 특히나 이때도 마찬가지고 리플이 워낙에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가는 코인이다 보니까 좀 무리해서 투자를 많이 해갖고 비중들이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이고 뭐고 다 그냥 끌어갖고 매매를 하셔가지고 비중이 한 90% 되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 90% 비중 있으면 내가 오늘 50만원 벌었죠. 50만원어치만 자르는 거예요. 손절을 해요. 그럼 리플의 비중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고 내 현금 비중은 조금이라도 늘어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현금 비중은 늘리고 리플의 비중은 조금씩 줄어들어요.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줄잖아요.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점점점 비중이 이렇게 줄어들 거예요. 자, 줄어들면 소송 관련해서 이슈는 결국엔 올해 말 내년 초에 해소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우리 그쵸? 이때쯤 해소된다는 거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기술적으로 지금 올 수 있는 자리 어디까지 했어요? 이 자리까지 와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이상의 상승 그리고 상승 추세로 전환해서 흐름이 나올 수 있기 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4,000원이면 4,000원 2,000원이면 2,000원 1,000원이면 1,000원 매수가를 낮춰놔야 대응을 해서 본전치기를 하던 손실을 줄이고 나오던 수익을 내고 나오던 할 수 있겠죠. 그 준비 제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는 핸드폰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는데 리플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세요. 리플 3,000원 막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럼 그거에 맞는 대응 방법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무료로 상담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무료 상담해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영상 찍어서 알려드리고 이렇게 수익도 챙겨드리는 거 다 구독자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꼭 구독 버튼 누르고 구독 버튼 누르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는데 꼭 리플 아니어도 괜찮아요. 다른 코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는 본인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도움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은 결국엔 지폐주입니다. 지폐주로 갈 수밖에 없는 코인 우리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 현명하게 그리고 맘고생했던 것 좀 보상받으면서 빠져나오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